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MBC의 그 조작 보도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MBC가 이제 철퇴를 맞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광우병 난동에도 MBC가 PD 수첩, 그 사람이 MBC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장들도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방송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딱 걸렸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당했으면 우리가 국민들이 뭐 바보예요? 광우병에 당했죠. 박근혜 대통령 가짜뉴스로 쫓아내는 데까지 당했는데 또 당한다고? 윤석열 안 돼, 이제. 그걸 MBC는 자꾸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유시장 법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민주당이 이제는 최고 존엄으로 바이든을 모시기로 한 모양이다. 대통령의 사담을 굳이 억지 왜곡 해석을 하며 바이든 모욕했다고 대한민국을 질타 중이다. 이런 글을 써주셨고요. 자, 이 글 어떤 분이 써주신 요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 민주노총 출신인 박성재는 MBC 보도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부터가 MBC 수준이 얼마나 참담하게 추락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마누라였기 때문입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의 남편이 MBC 보도국장이라니. MBC가 문재인 정부 나팔수 방송사가 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결국 정혜승 남편 박성재는 얼마 뒤 MBC 사장이 됐습니다. 박성재가 MBC 사장이 된 뒤 MBC의 민주당 편향방송은 눈뜨고 보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부부 사이에 앉은 인간 바로 손석희 아들 손구미는 올해 초 MBC의 경력 기자로 입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좌파들은요, 이 주사파들을 진짜 똘똘 뭉쳐요. 특히 방송계. 김어준이 하나 못 자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혜승은 KBS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 정혜승이가 KBS 라디오에 진행하는 시사 토크 프로가 있어요. 여기에 한번 출연했다가요. 세월호 때. 아이고, 이 정혜승이가 그때 이제 국장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 라디오 센터에 앉아서 진행을 하고 MC죠. 그 다음에 우파 둘 이렇게 놓고 이제 세월호에 갈라 토론하는데, 우파는 우파도 아닌 사람을 갖다 놨어요. 그때 제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서울대 교수인데, 제 옆에 서울대 교수인데 흉내만 내는 좌파하고 똑같은 그 사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앞에는 김갑수, 아주 좌파 중에 새빨간, 그 다음에 또 하나 좌파 갖다 놨더라고. 그리고 토론하는데요, 4대1로 싸웠어요. 4대1로. 저 하나 우파고 나머지 새빨간 사람들로 사회자까지 나서 공격하더라고요. 생방송 라디오에서. 제가 이 정혜승, 우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남편이 MBC의 이 박성재인데, 정혜승이가 나중에 이제 출세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선 자기 남편을 MBC 보도국장에 앉히고 나중에 사장까지 만들어요. 정혜승, 뉴미디어 문재인 정부 비서관. 손석희하고 짬짬 아들을 경력 기자로 입사시킨다. 이럽니다. 그러면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MBC 장악하고 있고, 김어준이 교통방송 아직도 장악하고 있고, KBS, YTN, 연합뉴스, JTBC 아직도 패널 하나를, 우파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잘린 패널 하나를 못 꽂아요. 우파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아니, 제가 잘려서 제가 복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하죠. 근데 저 말고 그때 한 10명 가까이가 잘렸어요. 유명한 논객들, 좀 센 논객들. 그때 다 잘렸는데 복귀가 안 되잖아요. 저는 앵커도 했고, 그런데 여태 뭐 복귀가 안 되고, 교통방송에서 저 인질루다가, 그 패널로 최일구의 허리케인이라는 프로에 인질루 갖다 놓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왜 나갔었냐면, 지금은 이제 안 나갑니다. 나갔었냐 하면, 교통방송이 좌파 일색으로 방송하는데 우파 목소리도 내야 되겠다. 청취자들이죠. 라디오를 저렇게 좌파 일색으로 이게 세뇌당한다. 우파의 목소리도 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거기 목요일마다 출연했다가, 이제는 뭐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서는요, 지금 요번에 MBC 조작방송한 최초로 보도한 사람이 임현주 기자라는데 어떤 분이 이걸 올려놨네요. 안당 최기덕 이름 비속어 최초로 조작 보도한 MBC 임현주 기자의 출생과 이력을 보니 전남 광주 출신의 모스크바에서 8년 유학한 후 좌파신문 경향에서 수습을 하고 좌파 선동의 본산 문화방송에 재직 중이니 완전 좌파 중에 선골이다. 조선 공산당 숲커녕 선처를 받는 여전사가 나왔다. 이렇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아니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전라남도 광주 출신도 애국자 많죠. 그리고 상식적인 분들 많고요. 합리적인 분들 많고요. 그런데 모스크바 유학을 했네. 이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좌파신문, 경향신문에서 수습기자하고 그 다음에 MBC 다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에 이런 사람을 쫙쫙 꽂아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획책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생각을 해야죠. 공모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 공모인 줄 아시잖아요. 예? 이번에 어떻게 최초 방송이 나가기 전에 MBC 첫 보도가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걸 어떻게 발언을 합니까? 이 발언. 박홍근이가 발언한 게 9시 30분이고요. 최초 동영상 나간 시간이 10시 7분이에요. 그 전에 10시 7분 전에는 다른 보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풀기자단 당번 MBC가 조작방송하고 MBC가 그거 풀어가지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0시 7분부터 첫 보도 나가자마자 후루룩 쏟아지는 거예요. 10시 30분에 이게 알지도 못했을 텐데 박홍근이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박홍근이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의심할 수 있죠. 정치하고 언론이 유착을 했다. 그래서 MBC 기자 아니면 이 MBC 기자 이걸 보도를 나가게 한 데스크가 박홍근하고 유착할 수 있죠. 전화해서 우리 이거 같은데요. 알고 계세요. 뭐 좋은 거 나갑니다.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이 아주 큰 실수했는데 너는 무지하게 욕하네. 조금 있으면 나갑니다. 박홍근이가 그렇지 됐다 그러고서 이걸 먼저 떠버립니다. 몇 시에 나가는지 모르고 30분 먼저 떠버렸어요. 이래서 뽀록이 딱 난 거야. 그러면 MBC하고 유착됐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보도가 나가기 30분 전에 정확히 7분 전이야. 37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그쪽에서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야. 기자한테 들었건 아니면 위에 데스크 부장이든 국장이든 아니면 사장이 위로부터 듣고 자랑 삼아 떠들인 거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홍근 원내대표 때문에 이게 조작, 음모 이런 게 다 뽀록이 났습니다. 이들 왜 조작했을까요? 심심해서 조작했을까요? 딱 타켓!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리기예요. 그걸 하려고 이렇게 조작 발언을 한 건데 MBC 통합 뉴스룸에서 10시 45분에 이게 최초로 한 건 10시 7분이고요. 그 다음에 9시 분에는 37분 전에 박홍근이 이걸 떠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서는 이 기자가 MBC에서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모스크바 유학 출신의 공산주의 출신의 전남 광주 출신의 경향신문 출신의 빨간 데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노조는 또 이렇게 MBC 노조가 3개인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빨간 노조들이 있고 그 노조에 불만을 품은 정상적인 노조가 주장을 합니다. 타사 언론 보도를 봐도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은 노컷 뉴스와 KBS의 거의 동시에 인터넷 뉴스로 9시 보도한 것이 최초인데 대통령이 혼잣말로 비슷하게 한 말을 밑그림 현장으로 녹취해 이를 공개하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시켰다면 그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면서요. 왜 우리 MBC 디지털 뉴스는 해당 음성을 3번 후미에 반복하는 악의적 편집의 동영상을 만들어냈나 비판합니다. 노조마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비속어 보도를 했던 싱크는 공식 발언이 아니라 행사장 중앙의 좁은 책상 사이 복도를 나오고 있을 때 코너에 카메라를 잡고 촬영하면서 현장음으로 담긴 5초 내외의 짧은 음성이다. 그런데 당시 행사가 끝난 뒤라 음악이 크게 나오고 있었고 대통령의 발언은 1m 이내의 지인들 외에는
들리지 않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영상 취재 풀기자단의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타사 기자들은 단신이나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어떻게 오독한 자막 내용의 비속어 발언 정보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9시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노조가 비판합니다. MBC 노조가. 그것은 MBC 노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기자나 데스크가 박홍근한테 흘렸다. 보도 나올 정치와 언론의 유착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 변명들을 하고 앉았는데 MBC는 입장문을 내고 변명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실 풀기자단이 촬영해서 방송사들이 공유한 거다. 언론 똑같이 공유한 거라는 거지. 근데 그 풀기자단 당번이 MBC야. 풀기자단은 뭐냐면 많잖아요. 몇십 명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에 몇십 명이 다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반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내지는 이런 녹취 아니면 그 내용을 당번이 가서 다 취재해가지고 와서 전체를 공유하는 걸 풀기자단이라고 하는데 행사의 당번은 MBC 이 문제의 기자였어요. 그 기자가 해서 다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자가 퍼뜨린 거 아니냐 이거지. 왜 다른 방송, 다른 언론을 핑계를 대. 그 당번이 자기인데 이렇게 MBC 해명 내놓는 것도요. 되지도 않는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은 국민들은 또 속아요. 풀기자단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MBC가 풀기자단의 당번이 없는 것도 모르고 MBC 우기는 대로 MBC 아니 다른 방송사들도 다 이게 나가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얼뜻하잖아요. 얼뜻 들으면 근데 풀기자단 MBC가 당번이었다는 얘기를 왜 안 해. 하여튼 이렇게 MBC의 이 조작방송 그 의도가 드러나다. 왜냐면 박홍근으로부터 드러난 거예요. 박홍근하고 공유했다는 자체가 야당 이게 이렇게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그 목적은 윤석열 정부 쓰러뜨리기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만 둘만 공유한 게 아니라요. 자, 이거 보십시오. 광화문에서 24일 날 토요일 날 시위를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유하는 거예요. MBC 등 좌파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민노총, 이 시민단체들 이게 다 공유해서 지령을 내리면 쓰러뜨리기 지금 지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선 집회까지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세요. 자, 트집을 잡는데 자, 광화문에서 들어누웠어요. 수만 명이 들어누웠답니다. 그런데 원전 아웃 이런 피켓이 일어나고요. 핵발전소 추방 이런 피켓입니다. 지구 파괴 확대하는 핵발전소 추방 이러면서 올여름 기후재난 느낀다 이러면서 또 피켓 보니까 탈핵, 탈성장, 체제 전환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요. 탈핵 그러니까 문재인 얘기하고 똑같죠.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건 착각을 하고 이것들이 탈원전을 갖다가 탈핵으로 착각했다고 그래. 그리고 탈원전도 100번 양보해서 그래.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 기후변화하고 기후재난하고 왜 갖다 대냐. 원전이 기후재난을 막는 거예요. 친환경에 제일 좋은 게 원전이라는 게 과학자들 얘기잖아요. 석유 떼고 석탄 떼고 다 이런 것 때문에 기후재난이 생기는 거고 그걸 막으려면 제일 효율성이 있는 원전이 친환경이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다가 탈성장이 이거 뭐야? 성장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체제가 뭐예요? 우리 집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 이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이 그래서 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돼서 체제 전환, 공산주의로 가자, 고려연방주의로 가자 이런 거, 고려연방제로 가자는 거예요. 탈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놓아서 보시죠. 여기 지구를 파괴하는 자본가 가 미워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본가. 이게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가가 왜 지구를 파괴해? 지네들이 지구 파괴하는 거. 지구 파괴하는 주범이 뭐야? 원전을 없애가지고 전기가 모자라니까 석탄 떼고 LNG 떼고 그거 떼는 놈들이 지구 파괴하는 놈 아니에요? 석탄, 석유 발전소, LNG 발전소 없애고 그 대신에 원전을 해야 지구를 살리는 거지. 원전 없애니까 그거 그냥 급하게 막 석탄 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게 지구 파괴하는 거지. 그리고 태양광 간답시고 산림 다 베고 나무 다 베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게 만들고 그게 지구 파괴하는 놈들이지. 무슨 자본가가 지구를 파괴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정리하면요. MBC 등 좌파 언론, 민주당 등 정치인들 짬짬이 박홍근으로 드러났죠. 짬짬이에서 민노총
등등 이런 시민단체들은 외부에서 시위하고 드러눕고 이게 촛불 제2의 촛불 그대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지금 가동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막아야 돼. 언론, 자 MBC 등 언론 속간해서 우파로 바꾸든지 아니면 최소한 균형을 맞추든지. 그 다음에 민노총 등 거기 반대로 우리 시민단체들 활동 적극 장려해야 되고 민주당의 이런 거 권언유착 그 다음에 정언유착 정치 언론 이거 색출해야 되잖아요. 저도 급소를 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또 당하려고 그래요. 이 나쁜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 들어놓았다니까 벌써. 아참은 넘어가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격에 나서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요. 반격에 나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부정선거야. 그것만 수사하면은 금배지를 다 떼어내잖아요. 재선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없는 재선거하면 200석 이상 건질걸? 우파가?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니면요 얘들 보세요. 지금 언론, 민노총 등 시민단체,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보고 계실 겁니까? 하여튼 당원가입 합시다. 우리 힘으로 바꿔봅시다. 당원가입할 때 제가 요즘 당원가입 캠페인 하죠. 추천인 이름 쓰셔야 돼요. 아니면 이준석이가 숟가락 얹어 놓습니다. 국힘당 당원가입 책임당원 되셔서 한 달에 1,000원씩 당빈해서 책임당원 되셔서 우리 손으로 당대표 뽑고 우리 손으로 당론을 그러면 추천인란에 이봉규 TV 쓰세요. 아니면 윤석열 구하기 쓰시든가. 그냥 안 빈칸으로 만들면 준석이 때문에 당원가입이 늘어나는 걸로 착각합니다. 숟가락 얹는데 귀신이잖아요 그놈들이. 화이팅! 우리가 살립시다.